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장 모사지 월요일날 3부 순서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맡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자, 오전 시간, 지난주와는 사뭇 다르게 시장이 강력한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주 조금 침울하게 끝났는데 6월 첫 장 시작은 아주 깔끔하게 하고 있는 시장을 보아하니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예. 자, 어쨌든, 야, 이거 제가 진짜 수십 년 동안 글쎄요. 아직까지 믿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됐다고요? 예. 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아침에 사뭇 뉴스를 통해 가지고 전해지다 보니까 진짜요? 진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고 뭐 기름과 가스가 지금 뭐 기름은 4년, 가스는 29년 동안 쓸 수 있는 정도의 매장량이 묻혀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서 금액적으로 또 환산이 된 게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이제 2배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죠? 예. 삼성 시총 5배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강력한 예,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환호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분위기가 띄어졌어요. 5배 규모의 유전. 갑자기 이게 하필 어떻게 5월 말까지 어떻게 참았다가 6월 3일 날 발표를 하게 됐는지 참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굉장한 금액으로 얘기를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름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면 한 4년 정도 쓴다고 하고 가스가 훨씬 많은 모양인데 가스는 29년치라고 얘기를 해서 매장량에 대한 뭐 경제적인 그 가치를 따져보면 한 2천조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시총의 5배 규모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모두 올인이 돼서 오늘 시장이 뭐 가뜩이나 삼성전자 강하게 출발했고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도 강세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됐어요. 이런 예, 산유국 드림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대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50포인트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그 주식시장 있을 때부터 우리나라 뭐 저기 옛날에 일본 사이에 있는 뭐 칠광구인가요? 뭐 그런 데서 기름 캐가지고 우리나라도 빨리 산유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막 했고요. 우리 시장이 기름값에 연동해서 맨날 주가가 좀 움직이는 폭들이 크고 이러니까 우리도 산유국 돼가지고 산유국 됐다라고 발표가 되면 한 100포인트쯤 오르는 날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봤는데 이런 이제 아직은 뭐 물론 모든 게 다 불확실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지금 뭐 발표하니까 다 된 밥처럼 얘기하지만 하나 구멍 뚫어가지고 진짜로 캐가지고 이게 시장 가치가 있는 건지 따져보려고 그래도 한 1, 2년은 걸릴 거고요, 최소한. 제대로 다 뚫어서 양산을 하기 시작하려면 한 7년은 걸린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먼 얘기고, 그때 6, 7년 있다가 만약 오늘 발표한 게 생각보다 별로였어라고 발표가 최종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6, 7년 전에 발표한 거 뭐 누가 책임지겠어요.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또 넘어가겠죠. 오늘의 일단 그 상승이 그냥 뭐 맞든 틀리든 즐거운 겁니다. 뭐 대통령께서 직접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는 있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양일지 아니면 뭐 심지어 또 이거보다 더 많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2천조 규모라고 하더라도 뭐 너무 놀랍다라는 반응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온갖 가스나 석유 종목들이 상한가거나 뭐 20%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러면서 또 시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게 뭐 한여름밤 이제 6월 달 되면 한여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뭐 많은 종목들이 덕분에 사실 이게 에너지 쪽이 요새 뭐 기름값이
중동 이슈로 좀 올라가다가 다시 납작 엎드려져 있어가지고 조금 답답한 그런 섹터들이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로 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올 줄은 미처 뭐 오늘 아침에 누구도 몰랐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3주 전에 약간 비밀 기사 비슷하게 노르웨이 시추선 계약을 뭐 우리나라가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3주 전쯤부터 이게 뭔가 기미가 있어서 시추선 계약을 했던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되짚어보는 그런 내용들을 또 유추할 수 있는 기사들도 최근 한 달 사이에 기사 찾아보면 이게 갑자기 뻥하고 나왔어요. 뭐 갑자기 기름이 터진 건 아닐 거고 어떻게든 뭐 몇 년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매장량이 확인되는데 뭐 최근까지 뭐 여러 번 확인을 했을 테고요. 그걸 하필 5월 말도 아니고 6월 3일 날 발표를 한 거는 무언가 깊은 뜻이 있겠죠. 예. 오늘이 또 특별히 보면 뭐 별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국회가 다시 시작하는 날이기도 한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또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뭔가 기대값을 되게 얻고서 시작하나 보다 이러고 시장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해와 기대와 뭐 환호가 교차하는 하루입니다. 예. 자, 네. 자, 뭐 정치적인 해석은 증권시장 투자하는데 뭐 사실 그걸 어느 정도 가미를 하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런 거 다 해석하다 보면은 뭐 투자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의심의 눈초리로만 보면 사실 지금 일어나는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닐지 아직 누구도 확인 못한다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기준선이 똑같아요. 여기서 환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실 우리가 산유국이라든가 기름이나 가스가 나온다라는 거 의미 있게 어쨌든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듣게 된 게 거의 처음이니까 시장은 항상 처음 듣는 소식에 굉장히 환호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기름이 나고 가스가 나온다고 그것도 의미 있게 이게 굉장히 어쨌든 뭐 2, 3일 있다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되더라도 오늘 자체는 사람들이 충분히 흥분하고 놀랄 만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의 어떤 해석이다 이렇게 볼 필요 없이 나온 얘기 자체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얘기 뭐 하다못해 저 뉴진 스님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은 뭐 각자 하시되 뭐 그런 걸 굳이 우리 채팅창에다가 피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상친 한국가스공사가 무한해지잖아요. 오랜만에 상한가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정치적인 해석으로 해버리면 이주가 올린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뭐 정치적인 노름에 뭐 속아난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 이 이슈만 보면은 제가 오늘 오면서 곰곰하게 좀 1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서 왔으니까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 급으로 반응을 할 거냐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가스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29년치고 유가는 4년, 기름은 4년치라고 하니까 물론 뭐 기름하고 가스랑 뭐 사용하는 비율이나 빈도가 좀 다르니까 매장량 가지고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스주가 더 장기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양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유가에도 나쁜 이슈는 아닌데 저는 하여튼 요즘 골 때리긴 했어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면 우리나라 그 기름값에 대해서 약간 유도리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주유소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왜 좋지 이게? 그래서 사실 솔직히 석유 회사 이런 거 올라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아니 유가가 기름이 더 늘어나는 공급의 증가 효과로 판단을 하면 기름값에 좋을 게 아니고 기름값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애들이 왜 기름값이 내려가는 이슈가 나왔는데 좋아서 올라가자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뭐 그냥 우리나라가
예, 기름이 나는 나라가 돼서 이거에 환호하는 것 같긴 한데 그동안 기름 주식들이 오페크에서 감산한다 그럴 때 올라갔던 거 생각해 보시면 사실 기름이 어디라도 하나 더 납니다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 애들이 올라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기름값과 그 유가 관련주의 이제 상승의 그 어떤 연동성을 봤을 때는 오늘 이 이슈에 기름값 관련주가 올라가는 건 사실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예, 어쨌든 환호를 하고 뭐 상한가도 가고 뭐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값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어디서 기름 터졌다고 또 올라가고 와 양쪽 다 양수검장으로 아주 좋은 반응이 나오네요. 예. 원톤 원하지 않든. 예. 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음. 자, 어쨌든 뭐 근데 오늘 약간 온도차가 있죠. 예, 아무리 봐도 코스피의 대형주들 쪽으로 이제 아까 수급 보시면은 뭐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을 뭐 그렇게 엄청 땡기는 건 아니에요. 2,000개 정도, 2,000계약 정도, 2,000억 정도 사고 있는 그림이고, 이제 외국인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외국인 선물 동향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오늘 15,000개나 이제 역도 거의 뭐 거의 역대 몇 대급 이런 수준으로 지금 많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현물을 뭐 지난주에 3조를 때렸느냐 했는데 오늘 선물로다가 많이 커버링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예, 지수가 지금 50포인트나 올라서 2600대 후반까지 갔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이나 뭐 기관도 코스닥 사자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도 오르지, 뭐 현대차 오르지, 또 뭐 유가 관련된 또 대형주들 올라가죠. 일부 바이오 또 쪽에서도 유한양행 같은 거 좀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쨌든 좀 덩치들 있는 녀석들이 강세다 보니까 물론 등록 비율상으로도 뭐 상승 종목이 많긴 한데 이게 의외로 이제 또 자그마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래가지고 올라가기가 아주 편해 보이는 중소형주 단이 오히려 조금 주춤되면서 예, 코스닥 쪽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상승폭이 많이 제한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에너지가 원유라든가 가스 쪽으로 몰리는 게 그쪽은 사실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이제 주력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가 코스피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다 이런 그림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자원개발주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 한미반도체가 뭐 TC 본딩 장비 관련해서 이제 한화 쪽에서도 비슷한 거 만들어서 테스트 장비로 해서 하이닉스에 입고가 됐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드디어 독점이 깨지고 경쟁 체제로 가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10% 이상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막 나온 해석을 보면은 테스터로 2대가 들어간 게 아니라 1대 들어갔고 이 들어가도 테스터 하는데 한 1년쯤은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해서 솔직히 지금 한미반도체 입지가 그렇게 흔들린 건 아닌데 너무 좀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좀 나오곤 있는데 뭐 지수가 그렇게 가격상으로 많이 뭐 줄어들고 이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전해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제일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네이버 웹툰이죠. 제가 5월달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6월달 되면 미국의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이버 지분이 있는 와이랩이라든가 MBT 또 온라인 광고 회사들 예, 이런 거 보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야 6월 첫날부터 지난 주말에 그 SEC에다가 증권 신고서를 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아주 반응이 따뜻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유. 예, 시장이 보통의 그냥 생각으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시장이 오늘 너무 신나게 많이 상승을 하니까 같이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삭제할 만한 메시지를 많이 올려주고 계시나? 예, 뭐가 있어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하면 바로 삭제. 예. 3번 정도 겹치면은 그냥 퇴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종교 정치적인 얘기를 왜 증권방 와서 얘기를 해요? 예. 하등 쓸데가 없는 얘기를. 예. 그 유튜브에도 다양한 방들이 있으니까 정치 중심으로 열린 방 가서 거기 가서 토론하세요. 예. 여기서 괜히 올라가는 가스주나 유전 관련된 종목들 가슴 아프게 하시지 말고 일단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는 것들은 또 좋은 식으로 반응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여다보죠. 자, 오늘 뭐 6월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제목은 제가 6월달 프리뷰라고 적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대한 전반적인 뷰를 한번 보는 건데 오늘 첫날장이 너무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 지금 제 자랑도 하나 하고서 일단 시작을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낮에는 유튜브하고 저녁 때 제가 대박천국 일부라는 프로그램에 7시에 나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 한 종목씩 주간 추천주를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미코였어요. 미코가 18% 정도 지난 월요일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마감이 됐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백광산업이라고 요거 말씀드렸는데 요거 금요일 날까지 해서 35% 그러니까 화요일 날 시가 이후에 뭐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고가를 기준으로 수익률 매기는데 이 1200원 출발해서 13,800원까지 갔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에 굉장히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화요일 날 이후에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오른 축에 속하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뭐 5월 달 자실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 좀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시장 보면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무안하지만 뭐 잘 안 되거나 힘드실 때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종목을 사가지고 갖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의외로 뭐 대형주 쪽 분위기가 비중 쪽이 좀 있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나 유가 관련주 뭐 가스 관련주가 없으시면 오늘 또 뭐 손가락 빨고 있네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풍요 속의 빈곤이죠. 코스닥은 지금 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비중이 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대형주들에 비해서 선전하지 않는 종목들 보면서 조금 애리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마다 이제 가끔 옛날에 이제 광고 컨셉으로도 나왔던 얘기인데 중국의 그 모소대나무라고 있답니다. 얘는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는데 5년 차가 되는 날 하루에 30cm씩 자라서 몇 주면 15m, 16m까지 자라는 그런 뭐 대나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스타트업의 컨셉의 어떤 은행 광고 때도 이게 쓰였던 얘기인데 자연의 생물도 이렇게 안 자라다가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다가 5년 차에 접어들어서 하루에 30cm가 자라는 그런 대나무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씨를 뿌려서 종목을 뭐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가. 오늘 같은 날 막 지수가 폭발하면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화나고 아쉽고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종목을 또 막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이러실 수가 있는데 그때 한번 다시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이걸 왜 샀지? 분명히 노림수가 있으니까 샀을 텐데 오늘 뭐 유전 개발됐고 가스전 얘기에 안 어울리는 종목이겠죠. 내가 평소에 우리나라가 언젠가 유전 개발을 할 거고 가스전을 개발할 거기 때문에 뭐 자원 개발주라든가 가스나 원유 관련된 종목을 사놓고 있었다면 뭐 오늘 엄청나게 좋으시겠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더라도 굳이 지금 뭐 유가라든가 가스 관련주를 사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러실 분들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얻어 걸렸다 이런 분들은 있을 수 있죠. 뭐 예전에 중동 사태 때문에 샀는데 부지불식간에 빠져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오늘 기가 막히게 뭐 올라왔어요. 이런 분들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어제 우연히 샀는데 오늘 갑자기 상한가 쳤어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데 그것도 어쨌든 행운이고 능력이고 뭐 운이시지만요. 대부분 이제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나만의 문제고 나만이 이상한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오늘 지금 덜 가고 안 간다고 시장이 사실 지난주에도 뭐 꽤 안 좋았지만 그럴 때도 잘 버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확률도 있고 앞으로 또 내일에는 또 다른 어떤 테마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들의 무언가는 또 큰 상승으로 만들 이슈들이 나올 거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어떤 것이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 좀 안 간다 이럴 때 계속 곱씹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정말 영원히 안 갈 주식인데 내가 미련스럽게 갖고 있는가? 아니면 분명히 조만간 갈 수 있는 좋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은 뭐 핀트가 안 맞아서 안 움직이는 거지만 여전히 갖고 있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사실 유가 가스 아니면 오늘 안 가는 애들이 오히려 되게 많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원유나 가스 주식 없는 게 뭐 여러분들 책임도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분들의 소소한 즐거움인데 그거에 내게 아니라고 너무 안타까워하시거나 한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나는 게 오늘은 불효자처럼 보이지만 내일은 다시 효자가 될 애들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지지난주에 그 815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삼성전자 지난번에 그 로이터발 뉴스 나오던 날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매수 의견 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보면 더 한 1,000원이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좋은 그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8.15 지난 금요일 날 또 나가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여전히 사야 될 가격이라고 믿느냐, 올라갈 거라고 믿느냐. 뭐 뒷얘기에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에도 뒤에 잔뜩 있습니다만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을 버리고서 뭐 하이닉스랑 마이크로나 양패구상으로 간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으르렁거려서든 뭐 달래서든 많이 채찍질을 해서든 삼성전자한테 기회를 줄 거라고 본다. 근데 그게 뭐 6월 안에 결과가 나올지 아니 여름 지나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뭐 6월 사이 지금 이 주말 사이에 삼성에서 뭐 테스트 통과됐나요? 안 됐는데 그냥 3%좀 올라요. 물론 뭐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가 그거거든요. 오늘 내일부터 그 대만 일종의 CS 같은 게 하는데 젠순왕이 주말 사이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블랙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그 GPU 양산하면서 뭐 삼성하고 SK에 전부 다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열흘 가까이 되게 많이 팔았어요. 2조에서 3조 사이쯤 팔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지금 정도에서 뭐 7만 원 이하를 더 추가적인 어떤 좀 자극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빠진다기보다는 한 7만 한 3, 4천 원대 정도에서 쌍바닥 비슷하게 치고 8만 원을 좀 도사리고 있는. 왜냐하면 이제 콜 테스트가 통과만 됐다고 하면 뭐 받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세세하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루에도 뭐 5%에서 한 7%짜리 전 삼성전자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삼성전자를 물론 시기적으로 불확실하죠. 언제 나올지 뭐 6월 달 아닐지 7월일지 8월일지 마치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와 유사하죠. 뭐 삼성의 아주 진한 특수관계인들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 대충 그림이 나오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대동소이하잖아요. 삼성에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언제 결국은 통과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조만간이라고 기대라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얘기 포함해서 6월 달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뉴스들은 6월 달 시장은 5월하고 다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5월 달이 약간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느끼시기 5월 달이 처음에는 좀 좋았다가 하반기에 좀 내려가면서 이게 세린메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았구나 이런 생각들 하기 좋았는데 6월 첫날은 지금 채 끝나기도 전인데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6월에 대한 기대값이 생각보다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AI는 엔비디아가 역시 이제 이번 주말에 또 분할 이슈도 있고 이번 주 대만에서 열리는 그런 큰 이벤트에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지금 뭐 자칫하다가는 시가총액 1등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니까 어쨌든 애플과 뭐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1, 2등 대결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3등 레벨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급등 상황이다 보니까 1등주에서 3등주 정도면 사실 어마무시한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뭘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시사하는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섹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갑자기 우리가 산유국의 시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시장이 아주 놀라운 섹터별 상승이 나오는데 자 어떤 시대냐 계속 시대 정신을 계속 따져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자 오늘 네, 뭐 5월달 얘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5월달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같이 겪어보고 있었고 사실 5월달은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들의 주체별 많이 산 종목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뭐 종가 그러니까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누구도 행복한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뭐 중간에 물론 뛰쳐나간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매수 종목들이 성과들이 5월 달에 안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뭐 뻔하지만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의 5월 달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무역과 관련된 수출 데이터는 여전히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오늘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각이 좀 바뀌었을 수가 있는데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3전이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한 시각들이 지난주에 특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도 더 내려가고 삼성전자도 좀 올라가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수가 좀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월간으로 봤을 때 2,700 넘기가 힘들어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주말 사이 주류를 이뤘는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반어법적인데 대부분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보니까 오늘 첫날에 갑자기 거의 뭐 지수 상승의 상방 쪽 목표치에 근접하는 그런 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오늘 얼마나 더 유지가 될런지는 앞으로의 이제 외국인 선물, 뭐 현물 동향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번에 그 K 우리 증시에 6월 달에만 한 13개 정도의 이제 신규 종목들이 또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급이 더 붙지가 않으면 신규 종목들이 자꾸 이제 에너지를 빨아가면 본장이 잘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다.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황제가 마치 바뀐 느낌인데 지난주와 오늘 아침까지만 보면 사실 단기 낙폭이 지난주에 있었다라는 게 호재죠.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안 올랐는데 이런 게 호재일 수가 있고 또 미국장이 어쨌든 다우가 500포인트 연내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 날 500포인트가. 그런 PC 효과도 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오늘 삼성전자는 뭐 지난주 내내는 악재였지만 오늘은 또 주말 사이에 해석이 좀 달라지면서 약간 호재 분위기로 둔갑이 되고 있고, 오늘은 또 강력한 수급이 현선물 메이저 쪽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강세 종목군은 제가 집에서 한 10시 한 반 기준으로 정리한 거라,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감안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 제가 막 임박해서 와서 하기 때문에 아까 10시 반쯤 정리한 게 대부분인데요. 뭐 오늘 방금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 뭐 포항 앞바다 쪽에 140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는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뭐 원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 거기다가 이제 관광 관련주, 그죠? 뭔가 또 시추를 하려면 구멍을 엄청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관광 관련주들 또 일부도 되게 셌고, 또 자원 개발주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대성산업 같은 유들도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월간 이슈가 되겠는데, 웹툰 상장 이슈 때문에 와이랩, 뭐 MBT, 또 미스터블루, 뭐 이런 또 웹툰 관련주들 강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 한때보다는 조금 상승폭은 줄어들었는데요.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같이 이번에 이제 지금 아스코라든가 바이오 USA 같은데 뭐 포스토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련되는 임상값을 더 업그레이드 발표하는 그런 참가 기업들 중심의 관심이 좀 커질 만한 시기인데요. 오늘 단연 아침에 잠깐은 유한양행이 뭐 한 15%인가 오르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보면 뭐 하다못해 아까 보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면 말 다 했죠. 뭐 SK가스도 신고가. 제가 몇 달째 말씀드리는 화장품의 대명사 VT도 신고가. YC 같이 HBM 관련주, 이런 것도 이제 금요일 날도 셌고 오늘도 추가 상승. 그리고 오늘 CJ 시푸드, 뭐 한성기업 같이 수산물 주면서 또 뭐 김관련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섹터들 움직임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 보면 스틸자 붙은 애들이 되게 세죠. 하이스틸, 뭐 신스틸, 대동스틸, 그래가지고 강관유들이 아무래도 세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아까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뭐 특수건설이라든가 동아지질 같이 이렇게 특수 뭐 이렇게 드릴링 하거나 아니면 뭐 지하 터널 관련주 이런 것들 아무래도 착안을 하게 되면 강세 종목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1차 산업 관련된 섹터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중무장대 쪽이 워낙 강하죠. 거기다 현대 기아차는 또 월간 판매량을 보니까 전기차 4등, 뭐 하이브리드 5등 이래가지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공이 5등한 애들은 유일한 업체다, 뭐 이래가지고 오늘 부각이 되면서 현대차 굉장히 셌고요. 그 기아차 또뭐 하이브리드 관련주들 이런 것들 강세도 같이 나오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오사지니까 지금부터 쭉 뭐 제가 뉴스를 준비한 내용들 중에 무언가 더 답에 근접되는 얘기들이 있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K푸드 관련해서 여전히 최근에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리포트들이 먹거리 쪽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뭐 메로나는 당연히 이제 빙그레고요. 불닭볶음면, 뭐 지금 신라면 같은 경우도 해외 매장에 메인 코너에 또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 거의 1조 차이를 두고 삼양식품과 농심의 시가총액이 역전돼 갖고 이제 벌어졌는데, 농심도 따라갈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마치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냥 1년 반 내내 올라갔는데 작년 3분기 때 실적이 삐끗해가지고 LS 일렉트릭이 꽉 내려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봄에 대폭발을 해가지고 막 스퍼트를 내고 있잖아요.
농심이 그런 꼴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오늘도 보면 삼양식품 흐름이 여전히 좋은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아까 제가 삼양식품 한 57만 원까지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57만 3천 원까지 나와서 뭐 거의 신고가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농심이 사실은 이제 좀 처져 있었다가 얘도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진행된 프로테이지로 보면 뭐 삼양식품은 이제 한참 진행이 된 거고, 이렇게 농심은 상대적으로 좀 조명을 덜 받으면서 진행이 좀 더뎠었는데, 농심도 하여튼 최근에 좀, 예, 삼양람 뭐 식품의 어떤 바를 같이 좀 이어받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뭐 빙그레라든가 또 CJ 계열, 뭐 비비고 이런 것도, 또 우양, 뭐 먹거리 쪽 지금 분위기 상당히 좋은 편이죠. 실적이 뭐 2분기에도 숫자적으로 뭐 아쉽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그림은 계속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주로 바이든이나 트럼프냐 계속 이제 공방인데, 누가 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누가 돼도 인프라 투자는 계속 한다, 이런 과정이라서 캐터필러 같은 저런 중장기 관련주가 이제 뭐 수혜주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수는 우리가 추종을 뭐 못하지만 인기가 있는 업종들과 섹터나 기업은 우리가 많이 추종하잖아요. 얼마 전에 태양광 관련해서 퍼스트 솔라 막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뭐 하나, 솔루션을 비롯해서, 예, 뭐 대명에너지라든가 SDN 같은 거 막 날라가고 이런 것들 있었고, 최근에 또 블룸에너지라고 강세다 보니까 뭐 수소주에다가 SOFC 관련주들 날라가고 이런 것들 그림 보면은, 미국의 그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부지런히 찾아보시면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잘 날아가고 있는 섹터들과 기업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뭐 거울처럼, 예, 투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캐터필러도 최근에 좀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선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 중장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뭐 먹거리 쪽 관련해서 초콜릿이라든가 김이라든가 치킨 가격 다 올라간다, 인플레 관련해서는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어제 해당 업체들한테는 뭐 긍정적인 수익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웹툰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뭐 미국 그 증권선물위원회에다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주말 기사에 힘입어서 오늘 굉장히 강한 네이버 지분이 있는 웹툰사라든가 광고 회사들이 강했습니다. Y랩이라 뭐 MBT 강했고, 또 이제 플레이디라든가 또뭐 미스터 블루라든가 요런 또 음, 웹툰 관련주들이나 온라인 광고주들, 이런 것들도 좀 이달래로 몇 번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조 쪽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예, 지금 뭐 3S가 아침에 좀 강하다가 약해지긴 했는데, 뭐 LG향으로는 3S, 그리고 삼성향으로는 아직 뭐 세게 오르진 않습니다만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워트라든가 또 이런 뭐 KN솔 같은 이제 냉각주들, 이게 어찌됐든 냉각과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부터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 전기를 세이브한다는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전력 반도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 전력 반도체 중심의 ETF도 한 달 사이에 한 8%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라든가 뭐 지라갈륨이라든가 뭐 지라 알루미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합물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값이 커지고 있다. 근데 오늘은 뭐 별로 반응은 없는데, 없다가 또 있다가 계속 이러니까, 예, 전력 반도체 이슈도 살아 있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이번에 컴퓨텍스라고 하는 대만 뭐 IT 이벤트 중에서 젠슨 왕이 거의 이 바쁜 사람이 한 열흘 가까이 대만 와가지고 이 행사 전후해 가지고 뭔가 엄청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에 블랙웰이라고 하는 GB200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GPU를 가지고 이걸로 이제 시장 석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또 이것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얘기들 그리고 재료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웰 관련해서 결국은 더 고사양의 이제 HBM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날 정도 되면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어떤 디바이스를 좀 짠하고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애플이 AI에 뭐 하여튼 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픈 AI랑 뭐 생성형 AI 탑재 계약을 주말 사이에 체결했다는 뉴스도 있어서 어쨌든 10일 전후에서는 온디바이스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세기의 이온이라고 하는 SK 쪽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얘기가 뭐 정말 싸움은 뭐, 뭐 말리고 흥정 붙이고 이런 개념과는 하여튼 별개로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뜻하지 않은 결론이 나왔는데 뭐 그래서 오늘 우선주 같은 경우 뭐 장중 상한가도 가고 어쨌든 2심 판결대로 나오면 뭐 비상장 주식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팔아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이슈가 나오니까 이 경영권 뭐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옛날에도 왜 그 뭐죠? SK에 대해서 소버린인가요? 예. 치고 들어와 가지고 엄청 해먹고 나간 경험치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력들을 또 예, 답습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이게 뭐 재산 분할하는 것 갖고서의 예, 기업 가치의 상승 효과는 사실 없다고 보는 건데 기업 이제 그 경영권에 대한 분쟁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인제 그 기대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저렇게 노소영 씨가 한마디 한 거 "내가 뭐 SK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자체도 인제 오늘 하루의 상승에는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으나 뭐 제가 봐서는 하여튼 뭐 이슈몰이를 할 때는 좋은데 기업 가치 상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뭐 자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하이브리드 얘기가 오늘 뭐 그래도 또 시장에 등장하면서 삼성전자 강세도 뭐 대형주 쪽에 눈에 띄지만 현대차가 오늘 아까 5% 거의 6%에 육박하는 상승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5.5% 14,000원. 예. 지난번에 27만 원대 가고 나서 한 6, 7일 쉬었는데 한 반 정도 다시 회복이 돼 가지고 27만 원에 예, 붙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예, 많이 오르다가 좀 많이 주저앉았네요. 이거 하이브리드 관련주나 뭐 자동차 부품주들한테 예,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입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들이 전동화 작업을 늦추고 막 하잖아요. 캐즘이라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알아서 공장 좀 연기시키고 뭐 투자도 덜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속도를 그냥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싼 전기차 나오고 또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가 웬만큼 뭐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되고 나면 전기차가 다시 인제 힘을 내게 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 이미 속도 있게 달리고 있는 현대차나 기아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반대 경우도 있죠. 뭐 이런 캐즘이 한 2-3년 더 간다 이러면 뭐 힘들 수 있어요. 괜히 투자 빨리 해 가지고 시장도 그만큼 개화가 안 됐는데 허심 썼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반반이지만 세상은 빨리 변하고 이게 전기차가 인제 한때는 뭐 전기차 그 전기 어떻게 다 마련할 건데 이런 논리로도 인제 압박 수단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인제 최근에 어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AI 데이터 센터나 뭐 전기차에 쓰는 전기가 지금 지구상에서 만드는 전기 대비해서 그렇게 막 엄청난 비율은 아닌데 예 아무래도 더 AI가 확대되고
전기차가 이제 훨씬 보급률이 세지면 지금의 전기량 갖고 조금 모자란다 이런 건데 제 생각엔 약간 생각보다 너무 오버돼 있다. 예. 2030년 정도에 쓰는 AI 데이터셋의 전기량이 지금으로 치면은 러시아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전체 뭐 지구 생산량의 뭐 두세 배쯤 이상 오버할 것 같아 갖고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벽돌에서 빼다가 뭐 어떤 잘 맞춰 가지고 괴면 되는 건데 생각보다 인제 전기가 너무 모자라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느낌이에요. 가스라이팅도 있고. 물론 그 환상이 깨지면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전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갔던 애들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앞장서서 얘기는 안 하죠.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전기 모자라다. 이거 너무 오버돼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앞으로 뭐 최근에 인도에서 뭐 52 도라는 기온이 찍혔다 이럴 정도로 세상 모르게 더우면 냉방 전력도 뭐 우리나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날 것 같기 때문에 전기는 모자라다는 얘기를 뭐 어떻게든 서슴없이 할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정말 미칠 정도로 모자란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모자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음 지난주엔가 이 방송하는데 어느 분이 오후에 빠진다고 예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랬는데 별로 안 빠지고 끝났던 적이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내일 갑자기 빠진다고요? 뭐 내일 오늘이 좀 이상하게 많이 올랐으면 내일 아침에 잠깐 주춤되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물류라든가 특히 인제 물류 이슈도 오늘 심각한데요. 심각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게 내일 단칼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뭐 강세를 이어간 게 사실 간밤에 생각해 보면 인제 '아 이게 너무 달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사실 기름 가스 이슈는 뭐 우리가 원유 시추라든가 이런 것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굉장한 톱 뉴스로 막 회자는 되고 있지만 이게 진짜 뭐 이 경제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충분히 많은지 몇 년 뒤면 충분히 캐낼 수 있는지 많이 있어도 또 캐낼 수 없다 그러면 뭐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오늘 발표된 걸로 다 확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되면 또 다른 버전의 얘기들도 나올 거라 오늘 같은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예 어쨌든 '혀를 뚫었다.' 이런 개념은 되죠. 지금 아까 보니까 제가 캐터필러니 뭐 이런 거 미국에서도 대선 수혜주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해인 같은 게 또 한 10% 올랐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시추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 특수건설 같이 그 지하 터널 파는 뭐 특수공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쨌든 중장비류가 많이 쓰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미국의 대선 수혜주 아니더라도 지금 뭐 유가라든가 가스에서 시작된 그림이 강간으로 갔다가 또 뭐 특수건설 뭐 지질 이런 쪽으로 갔다가 일부 또 장비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분만 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것도 인제 계속 소소한 기대감의 이슈로 몰고 가야지 뭐 하루짜리에 그치면 사실 오늘 세게 산 사람분들 또 몇 달이고 1 년이고 기다려야 되니까 뭐 반갑지 않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신박한 재료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뭐 뻥이야 가짜야 이렇게 밝혀지는데도 최소한 며칠 내지 몇 주는 걸릴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여전한 섹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뭐 우주항공 섹터도 이거 여러분들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이게 이번 주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우주항공청 개청했고 지난주 이게 당일날은 오히려 뉴스가 안 됐는데
한 목요일쯤에서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뭐 시간의 상한가도 들어가고 이런 종목들이 여러 나왔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와 지금 글로벌 사이의 어떤 기술 간격이나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2045년도 20년 있다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 엊그저께 주말에 보니까 중국은 이미 달 뒤편에 뭐 탐사선이 착륙했다라는 세계 최초의 결과도 나왔는데, 우린 32년도나 돼야 이제 무인 탐사선을 달에 보낸다 이런 거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간극이 되게 길어요. 폭도 좀 있고. 근데 뭐 이거 뜬금없이 우주가 이게 뭐가 돈이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상상력 자체가 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세계 뭐 선진국의 기술 척도이고, 또 뭐 갈 수만 있다 그러면 달이든 화성이든 가서 뭐 지구에 모자란 광물도 캐올 수 있다 이런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SF 영화에만 나오는 것 같지만 뭐 달에 또 우리 인구의 어느 정도가 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서 문제지만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75억에서 지금 81억이 됐다고 합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요. 딴 나라들은 열심히 낳고 있어요. 지금 100억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2050년 정도 되면 1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인구가 줄어서 문제고, 어쨌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뭐 지구가 좁네요 이러면서 우주로 갑시다 이런 프로젝트가 뭐 SF 영화처럼 또 실행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는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주가 과연 무슨 이슈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앞으로 AI 시대가 된다고 하면 이게 지상 네트워크 갖고 안 되고 적에도 인공위성을 통한 6G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촘촘하게 인제 저궤도 위성 날리는 이슈도 뭐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고, 또 우리나라 인제 코리아 항법 관련해서 뭐 K 내비게이션 관련된 이슈로 해서 우리나라도 인제 위성 꽤 날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굉장히 먼 미래라 성공 실패 여부는 알 수가 없으나 100조 정도 되는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일단 천명을 한 만큼 상당히 조명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슈가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꽤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든 뭐든 이게 경쟁적으로 하는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업체들이 있고요. 예. 또 이제 단가도 좀 싸지고 있고, 또 인제 항공 뭐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게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는 뭐 그러면서 인제 비용들이 절감되는 이슈들도 나오고 이래서 훨씬 더 우주라는 게 인제 물론 뭐 우주선 타고 어디 가고 이런 세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우주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뭐 방산하고 또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뭐 중국에선 지금 달 뒷면까지도 착륙하고 난리부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 쪽도 심각해요. 지금 주말에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컨테이너선이 없어 가지고 중국이 지금 밀어내기 수출하면서 아도 찍어 놨다는 거예요. 컨테이너선을 2배나 운임 비싸게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달 사이에 미국 가는 컨테이너 운임이 2배가 껑충 뛰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뭐 3,000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물류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해운주라든가 또 이제 물류 로지스라든가, 왜 아까 보니까 동방 같은 것도 되게 세게 올라가는 것 같던데 오전엔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물류가 지금 난리가 났다. 거기다가 뭐 중동 쪽이라든가 또 그런 운하들 한두 개도 약간 좀 위험하잖아요. 뭐 후티 반군의 공격 이슈도 있고, 아직까지 뭐 운하를 억지로 이란 쪽에서 막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쪽에 또 운하가 한 두 군데쯤 놓여 있고 이래서 '물류가 여의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제 물류 관련주라고 소위 불리는 뭐 해운주라든가 로지스 관련된 고런 섹터들 움직임이 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 강세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저출산은 사실 뭐 백약이 무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저출산을 아무리 강조해도 음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대책이 나와도 이게 뭐 1박 2일 올라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한 30 분, 1 시간 정도 그냥 잠깐 신용만 하다가 도로 내려가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회복이 안 되고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정을 좀 느끼실 게 있는 게, 이게 하나밖에 안 낳고 귀하게 나니까 온갖 투자를 다 하면서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프리미엄급하고 럭셔리 명품급 뭐 의류라든가 가구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어 제가 아가방 같은 거 보면, 아가방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에이 그냥 뭐 애기 옷 누가 사 요새 애들도 안 낳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가방 한번 재무제표 뜯어 보세요. 매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애기가 안 나오는 나라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한미 반도체가 한 13% 까지 내렸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너무 오버한 것 같다. 이게 지금 테스터 장비 한 대 들어갔을 뿐이고 언제 테스트해서 한화 거를 받을지 아직 미정인데, 이걸로 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 난데없이 아까 13% 면 거의 한 2조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 뭐 올라갈 때도 좀 뭐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물론 이게 하루에 이렇게 13%나 빠져야 될 악재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강아지 고양이야 뭐 바깥으로 잘 안 나오니까 어쨌든 강아지용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저도 가끔 백화점 가 보면 예 애기들 이렇게 안고 다니는 사람보다 개 안고 다니는 사람이 요즘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긴 있거든요. 자,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한 자릿수로 하락폭이 쪼끔 줄어든 거는 아까 12시 전후에서 모 애널리스트가 글을 쓴 게 너무 "오버 리스크로 지금 판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것 때문에 쪼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미 반도체 하락폭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선. 시장은 그냥 50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냥 계속 있네요. 예. 밀리지도 않고 그냥 더 올라가는 건 아직 아니고, 여전히 뭐 외국인들 선물 15,000 계약 내외 선물 매수 유지하면서 계속 강세 기조를 띠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예. 자, 출산 관련해서는 답은 없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저출생 뭐 대응부라 그래서 부처도 다시 신설할 정도로 특단의 대책이 6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뭐 한 달 내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일 연관성이 큰 종목을 사 놓고, 뭐 대책이 정말 특단이다라고 할 정도면 하루 뭐 반나절이라도 튀겠죠.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이슈와 테마는 된다고 봐요. 오늘 저출생 관련된 거는 약간 믿져야 본전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출생 대응 기획부 뭐 하여튼 이런 게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여가부 기능이 좀 이관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나왔던 거 물론 재탕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래도 안 낳아줄 거냐, 이래도 뭐 결혼 안 해서 애기 안 낳을 거냐, 이런 정도의 느낌이 팍팍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냥 애기는 뭐 낳자마자 그냥 국가가 다 알아서 키워준다 이런 정도? 뭐 그런 정도 나오면 될까요? 아니면 뭐 현금성으로 진짜, 현금이라고 굳이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진짜 아기 때부터 저 한 20살 될 때까지 그냥 체계별적으로 딱딱 얼마씩 공급을 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든, 아니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굉장히 좋은 집들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오늘 뭐 얘기 드린 분야들이 많습니다. 물류도 있었고 우주항공도 있고, 예, 뭐 여러 섹터 전력 반도체를 포함해서 많은 섹터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인제 오늘 유가라든가 가스 쪽이 워낙 그 단기 에너지가 붙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갔던 섹터들이 약간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보면 화장품, 물론 오늘도 신고가 나는 애들이 있는데 아침에 플러스 많이 나다가 갑자기 한 10시 전후에서 인제 유가 가스 관련주들이 우후죽순 올라가니까 그동안 또 피치로 세게 올랐던 애들이 일부 고점 맞고 그냥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AI도 비슷해요. 오늘 삼성전자가 세게 올라가는 편이지만 AI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미 반도체 내려가는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세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결국 다른 테마들이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신선한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AI 트렌드 자체가 뭐 없어지진 않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픈 AI 표방하는, 예, 온 디바이스 표방하는 애플의 이슈도 있고, 또 내일 모레 또 개발자 회의하는 회사도 있고, 하여튼 AI에 대한 기대감, 뭐 AI 자체, 그리고 뭐 기판이라든가 변압기 같은, 예, 부품류라든가 소재, 뭐 장비 쪽에 해당되는 고런 쪽의 상황들은 여전히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 그러면 부각됐던 게 처음에는 뭐 LLM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다가 그다음에 인제 칩 같은 걸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인제 옮겨 붙었죠. 그러면서 인제 전력 얘기 나오면서 전선, 뭐 일반 전기, 또 냉각, 뭐 공조, 뭐 저전력 반도체 이렇게까지 인제 끄집어냈는데, 여기 사실 이게 작은 글씨로 있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설명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하나가 인제 나와 있는 게, 저는 그 수많은 그 데이터 센터 그림을 보면서 제일 계속 느끼는 건 이 유저와 통신사와 또 데이터 센터 간의 이런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이 전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광통신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개념, 또 보안 개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를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인제 통신 이슈, 이게 인제 우주항공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우주항공은 저 멀리에서, 적에도 인공위성이니까 인제 선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하고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예, 네트워크가 끊기지 않고 훌륭하게 연결이 계속 돼 있는 차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될 것인가. 예, 지금 삼양식품이 60만 원 도전하고 있네요. 60만 원. 네. 6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안에 뭐 답이 거의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여전히 길 뭐 라면은 잘 팔리고 있고 현실적으로. 날씨는 더우니 빙가류도 잘 팔릴 것이고, 예, 빙그레 같이 뭐 메로나 또 바나나 뭐 우유 같은 거 이제 해외에서 열풍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장품으로 대표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보는데, 지금 시장의 시대 정신은 뭐냐? 제가 시대 정신을 가끔 말씀드리는, 지금 뭐 AI 시대요. 뭐 갑자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유국의 시대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가성비 시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가성비. 무엇이 내가 투여한 거 대비해서 만족감을 주느냐, 아니면 내가 똑같은 돈 내고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시대? 이게 꼭 뭐 올바르다 내지 정곡을 찔렀다 이렇게 보기 힘든데, 제가 인제 생각하는 하나의 그 조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그런 인디 화장품들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다든지, 사실 뭐 미국 가면 물론 라면 가격이 비싸지겠으나 뭐 라면 한 끼로도 충분히 뭐 한 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가 굉장히 양극화돼 가지고
글쎄요. 뭐 엄청 부자들이 굳이 라면을 맛있다 이러고 끓여 먹을까요? 뭐 그런 거 아닐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라면 시작된 원래 이유가 굉장히 싸게 한 끼 채울 수 있다 이런 거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맛도 있는데 포만감도 주면서 가격도 싸다 이런 게 사실 먹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요새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뭐 라면류라든가 하다못해 뭐 김밥, 뭐 핫도그 이런 것들 인기 있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는 거 인제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싸고 풍부한 거 아니면 뭐 하여튼 생각보다 가성비 있게 좋은 거,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조명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물론 이게 다 세상에 그냥 절대 원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의외로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뭐 다 넉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물론 뭐 K컬처로 많이 둔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는 게,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싸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인식이 바뀌어서 싼 거 치고는 괜찮아, 아니면 의외로 품질은 좋은데 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나라 제품들이 뭐 소구되는 건 사실 예 꽤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하여튼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웬만큼 어느 정도 또 레벨이 올라가는데 예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종목은 제가 이렇게 한번 그냥 모아 봤어요. 여기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해운이라든가 음식료, 화장품, 또 뭐 수소, 자율주행, 또 전력, 우주항공, 블랙엘 요렇게 뭐 한 30-40개 정도 되는데요. 뭐 여기 애들 정도를 목록화해 가지고 보시면, 뭐 6월 달 지금 오늘 프리뷰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사실 이게 오늘 뭐 우후죽순 올라가는 애들의 지금 여기는 뭐 원유나 가스는 없죠. 어젯밤에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없는데, 갑자기 원유, 가스, 뭐 철강, 거기다가 뭐 중장비까지 해서 시추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갑자기 나온 거 포함해서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6월 달 첫날 분위기만 보면 이게 아주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거 딱 한 가지,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이거 빼놓고는 원래는 월 첫날 분위기가 거의 한 달 분위기를 좀 끌고 가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유가 부분 자극할 만한, 가스 쪽 특히 자극할 만한 재료가 나와 가지고 특별히 좀 강세를 띠고 있고, 또 특히나 인제 지난주까지 안 좋았던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오늘 첫날에 5 월에서 6월 딱 넘어가니까 갑자기 흐름이 좀 바뀌기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 바라보는 월갈 전망이 인제 5월 달 하순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인 시각들이 일색을 띠고 있는데, 시장은 또 고런 노림수를 딛고 너네들이 대부분 좀 부정적이거나 보수적으로 보는가 본데 요런 또 빈틈을 노리겠어 이러고서 시장이 또 갑자기 예 예상치도 않았던 기대값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하실 때 보면 의외성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빠질 때 생각보다 더 빠지는 것도 의외이지만요. '이거 분명히 안 좋을 건데.'라고 하는데 또 거기서 반목이 나오고 또 반전의 그림이 나오는 것도 시장의 의외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주까지 약간 보수적으로 봤던 시각이라는 게 오늘 하루만 가지고 커버링을 해 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 생각은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만 몰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시장을 어차피 우리가 이기진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돌아가는 판세에 대해서 보다 좀 유연성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생각보다 안 좋은 장인 거 분명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 첫날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강세장이거든요. 난데없이 우리가 기름
관련된 산유국의 입장이 돼버려서 제가 한 30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정말 산유국 언제 되나 이런 생각 뜬금없이 해봤는데 이런 또 그림도 있고 사실 주말 사이에 그 뭐 지저분한 이슈도 있었죠. 북한에서 무슨 오물풍선을 날렸느니 뭐니 이래 가지고 이거 계속됐으면 사실 쪼끔 짜증 날 뻔했는데 또 밤사이에 중단하겠다고 일단 했으니까 며칠은 약간 뭐 '리저널 리스크라는 게 약간 좀 잦아든 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 또 뭐 하여튼 엔비디아 쪽에서의 그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해석이 너무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삼성 빼고 하이닉스랑만 간다? 뭐 오랫동안 울고 먹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그만큼 캐파를 못 만드니까 마이크로는 어차피 하이닉스보다 한 5분의 1 밖에 못 만드니까 뭐 양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를 배격하고 그냥 하이닉스만 맞춰서 간다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거고 뭐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젓자이 하는 심정으로 뭐 오더가 엄청 들어오는데 이거 빨리 소화를 하고 싶으니까 삼성을 다그쳐서라도 어찌됐든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려 놓고 공급을 받는 그런 식의 그림은 어렵지 않게 유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봐서는 날짜의 확정 이슈가 아직 남았을 뿐이지 어 뭐 진짜 넉넉하게 보면 글쎄요. 올해 안에 뭐 받겠죠. 올해 안에 받겠지. 올해 안에 받는다 이러면 너무 길게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 나온다고 한 지가 2년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예 그게 참 몇 달 몇 주가 되게 긴 것 같아도 속는셈 치면서 또 그냥 하루하루 욕하면서 있다 보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몇 주, 한두 달, 두세 달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지금 뭐 상승하는 종목들 보니까 여전히 에너지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이 일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관계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흥구석유 상 들어갔고요. 아까 상한가 종목이 더 많았는데 그죠. 뭐 대성에너지도 상 들어갔고 한국가스공사, 동양철관, 한국석유, 흥구석유 다 상 들어갔네요. 그리고 저 C사이트는 그 갭이라고 하는 브랜드 매출이 좀 높아서 오늘 점상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뭐 회사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거래량도 얼마 안 되면서 매수 잔량이 200만 주 쌓이면서 그냥 점상 그 갭 브랜드 매출이 엄청 좋으면서 금요일 날 한 25%인가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로 금요일 날 일부 인제 갭 쪽의 OEM 관련주 한세실업이나 뭐 몇 개 있었죠. 근데 C사이트가 작은데 하여튼 매출 비중은 높다 이래 가지고 오늘 특히 좀 조명을 받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노맨 컴퍼니는 한 6천억 대 가까운 기술 이전 계약 때문에 오늘 점상으로 역시 출발을 했고 나머지들은 뭐 거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 화장품류가 사실은 제가 그 오늘 강세 종목군으로 정리를 했다가 아까 뭐 많은 종목들이 더 치고 나오니까 약간 수정을 하기도 했는데 뭐 실리콘2라든가 요런 것들 역시 미국 인디아 장품계의 뭐 그 네트워크를 꽉 잡았다라고 하는 실리콘2도 금요일 날 잠깐 흔들렸지만 오늘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달 첫날 가지고 뭐 6월 달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출발 자체는 예 깔끔하게 출발했는데 상대적으로 인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세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쪼끔 에너지 기빨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곤 있으나 어차피 며칠 단위로 키 맞추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가 물론 안타깝죠. 5월 달 흐름만 보면 세계에서 뭐 뒤에서 몇 번째로 안 좋고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안 됐고 2차 전지 쪽이 계속 내리막을 가졌다라는 게 인제 우리나라는 어차피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양강 구도의 섹터 중심의 시장이었다고 보면
가장 큰 두 섹터가 안 되니까 시장 자체가 안 된 거고요. 예. 지금 일단은 오히려 바닥 논리로 봤을 때 5월 하순까지 큰 조정이 나온 덕분에 차라리 오늘의 반등이 더 가벼워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예, 시장이 글쎄 생각지도 사실 유전 이슈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아까 뭔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그냥 플러스 알파적인 뉴스인데, 어쨌든 저게 맞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 그냥 뭔가 부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낙폭과대가 최근에 있었던 뭐 반도체 섹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적 이슈로 2 분기에도 여전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들, 화장품이나 뭐 미용기기 쪽, 예, 분위기는 여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예, 데이터 센터 자체의 인제 이슈도 있지만 지금 한창 인제 나오는 건 저전력하고 냉각 관련된 공조 이슈인데,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이슈는 통신과 보안 쪽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다. 지금 당장 많이 포션을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당장 안 움직이니까. 근데 어 여러분들이 뭐 미래를 한번 개척하고 생각해 본다는 의미로 봐서는 '입질이라도 해 놓고 보실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이쿠 가만히 있어 봐. 이런. 아 미치겠네요. 예. 아 이 프로그램이 오늘 안 열려 가지고 제가 지금 팔아야 되는데 저거 못 파네. 아 우리 회원님들 혹시 듣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말에 그래프가 너무 이뻐 보여 가지고 샀던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예. 요게 그림이 너무 이쁜데 사실은,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어 이 그림 이쁘다." 이러실 거예요. 지금 약간 움직임이 있다가 말다가 그러는데 요거거든요. 예. 유니트론텍이라고, 원래는 뭐 기계 업종인데 인제 자회사가 로봇도 해요. 근데 지난주에 한번 그 신소재 관련해 갖고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래프는 너무 이뻐요. 근데 예, 오늘 내일 뭐 언제 튀나 좀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살아났습니다. 예. 유니트론텍 괜찮아요. 예. 음. 네. 지금 우리 관리하시는 우리 PD님이 여러분들 좀, 예, 이 본 채팅창에, 예, 의도하지 않으셨던 거겠지만, 예, 좀 정치 종교적인 얘기거나 인제 그런 것들 좀 올려주시면 삭제하고 가려 주시느라고 좀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 방에서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쪼끔 자제를, 예, 부탁을 드린다, 요 말씀 드리고요. 아 오늘 프로그램이 안 열려서, 네, 매도를 못 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거 진짜. 예. 유니트론텍이 지금 영웅문의 1 등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오른 비율은 사실 별로 없는데요.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그림이고 사실 실적 대비해서 싸요. 그래서 한때는 한 달 전에 리포트 나온 거 보면, 예, 로봇이라고 이름 붙은 거 중에 제일 싸 이런 기업이 인제 유니트론텍이었거든요. 예. 한번 기업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 왜 물리세요? 이거 안 물리실걸요? 제 생각에 안 물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기업 내용 한번 찬찬히 보세요. 이게 물려도 난 기분 좋은데 이러실 수 있는 기업이니까. 예. 오늘 물렸다고 울지 마시고 '아 요거 어떻게 하면 잘하고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예, 지금 말미에 드리는 오늘장 모사지의 가장 좋은 컨셉으로 봤을 때 유니트론텍 얼마든지 충분히 다음 주 제가 이 시간에 왔을 때 여러분한테 욕 안 먹을 것 같은데. 예. 욕 안 먹고 "어우 지난주에 그 주신 거 폼이 좋았어요." 이렇게 전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용기 내시고 힘을 내서 한번, 예, 기대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55분. 제가 이게 원고가 한 2, 3분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사족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자랑질을 한번 더 하고서 끝낼까요? 제가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제 화력이 좀 집중돼서 월요일 날 이제 그 한경 와서 이렇게 와우넷 방송 전에 이 유튜브도 하고 저녁 7시에 대박 천국이라고 이제 와우넷 프로그램 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들었던 종목 미코가 이제 18% 올라서 뭐 주간 수익률로는 지난주 월요일 날 확인했을 때 어쨌든 1등이었고 이번 주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주간 추천주 개념으로 드렸던 게 백광산업인데 금요일 날 고가까지 따져보니까 35%좀 올랐더라고요. 사실 되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런 종목들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따가 7시에서 8시 사이에 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뭐 혹시 저녁 드시면서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은 한번 봐주시고 또 이따가 한 8시 또 방송 끝나고 연이어서 공개 방송도 이런 이제 유튜브는 아니고 와우넷 그 채널로다가 하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또 와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끝날 때까지 시장 브리핑과 또 내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얘기들 간단하게 또 얘기 나눠보고 마무리할 테니까 이따 저녁 시간에 또 시간 되시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얘기를 안 드렸더니 또 많이 안 하시고 그냥 그러고 계신데 자, 여러분 저기 뭐야 오셔서 지금 제 얘기 비롯해서 앞에 지금 두 분 대표님 얘기도 잔뜩 들으셨잖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7,000원도 깨지고 지금 막판에 다시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회사는 좋으니까 꼭 갑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2시까지 이어진 오늘장 모사지 3부 순서 거의 마무리 임박하고 있는데 자 지금 막판에 보니까 뭐그 웹툰 주식들 다시 올라가고 자원개발주 뭐 이런 것들 강세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그림이 상당히들 지금 양호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성과와 계좌 잔고 유지하신 상태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자 일주일 동안 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더 반갑고 즐거운 얼굴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출발이 아주 상큼했던 6월 첫날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 반에 어김없이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